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결렬 선언을 했는데요. 올 것이 왔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각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또 셈법이 좀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화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또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오늘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맹수들을 보면요.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은 어그정 등을 굽히고 어슬렁 걷다가 표적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덮쳐서 사냥을 하죠. 이 맹수들이 초식은 안 합니다. 풀 뜯어먹는 사자, 호랑이 봤습니까? 맹수들 사냥을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후보군들 중에 특히 지금 유승민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 두 사람 다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인데요. 다람쥐처럼 머리만 헷가닥 굴리면서 지금 당을 어지럽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요. 일반인들 눈에 좀 안 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준석이 비서실장으로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동생 서범수 경찰청장 출신이죠. 이 사람을 지금 서범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혀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유승민 측하고 저는 기획을 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다된 총선을 180석이나 여당한테 내주면서 총선 참패를 한 게 공천 갈등이 그 안에 한 몫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윤석열, 최재형까지 끌어들이고 난 뒤에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 시나리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사냥이 아닌 이 이준석, 유승민 이 머리 중심인 사람이 가슴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갖고 기획을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당내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들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요. 지금 광복절 문재인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에 대해서 그전의 광복절 축사에 상당히 강경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재인이 이번 광복절에 일본의 대화의 유화적 제스처를 강하게 피력했다. 저는 좀 웃기는 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퇴임하고 난 뒤에 자기도 그렇고 부인 김정숙도 그렇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어지럽혀 놓고 일본에 갔다 가고 이래 할 때 푸대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문재인이나 이쪽 정권 또 특히 문재인이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다. 이 정권이 소인배 정권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본은 거꾸로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그리고 스가 총리는 공물도 바쳤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메시지가 합당한가 저는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거기다가 또 한 수 더 떠서 윤미향이는 이 8.15 광복절이 위안부하고도 연결되고 자기가 나서야 나올 만한 타임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예전에 갔을 때 소국 검사도 받았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는데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참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지금 9개월인가 10개월, 11개월이죠 아마. 그렇게 해서 1차 재판 이거 심리가 열렸는데 윤미향 4년 내내 국민 세금으로 다 해가 몇천만 원씩 다 이래가 주고 그렇게 해도 임기 끝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재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국민들 용납이 됩니까? 2년째 지금 마스크까지 쓰고 참 우울한 광복절이었는데요. 추미애는 또 이 조국을 안중근 의사에다가 비유를 하고 참 정말로 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황교익 전 농민신문 출신이고 이게 막 칼럼 이런 거 좀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 지원 자격까지 바꿨다는 지금 언론 보도도 있고 여당 내에서도 비리성 채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인데요. 이 사람 노국이랑 조국 가족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어처구니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또 노무현 할 때 그 설치던 그 명계남 영화 감독도 하고 나오기 출연도 하는데요. 이 사람 이번에 또 1200 몇십 명인가 문화예술인을 두고 또 이재명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황교익처럼 조금 잘하고 이래 정치적으로 조금 거들면 큰 자리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지금 김미화 그 개그맨도 그렇고 김재동 이런 사람들 정치에 조금 관여하고 정치성 발언들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출연료를 일반인들 한 10배 이렇게 받고 강의도 하고 좋은 자리 깨차고 하니까 이 문화예술인들도 혹 할 수 있다. 정치 얘기로 좀 또 돌아왔어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쪽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호남에서 제일 그거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호남 지지도가 한동안 이낙연이 이재명을 좀 추월 하다가 지금 서로 격차가 거의 15% 20%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호남 민심이 이미 가르마를 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래 되면 문재인도 또 슬슬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단일화로 가져가고 이낙연은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안 된 걸 해서 명분도 쌓고 저는 이렇게 갈 걸로 봅니다. 이재명 뒤에 김홍걸 도서가 있고 노무현 뒤에 있던 사이들 이런 사람들 전부 지금 이재명 캠프에 다 안 갔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재명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코리아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저는 여론조사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저러나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이 1위고 윤석열은 18%인가 19%대로 떨어졌는데요. 이거 내부에서 지금 이래 흔들고 지금 이 잠룡들 제가 흡혈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철수든 또 최재형이든 윤석열이든 끌어들여서 국민의 시선을 받는 사이에 이들을 전부 다 공격하고 망가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 대표가 있다. 그런데 이 이준석 기존 기성정치인들을 훨씬 넘어서는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 녹취 사건 우리가 녹취를 어떤 때 합니까?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고 뭔가 증거를 남겨놓고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녹취 아닙니까? 녹취당한 상대는 굉장히 불만스러워할 게 당연한 거거든요. 서로 같이 녹취하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녹취 기능이 있었고 이따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철수 건도 그렇고 그 전부터 내가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금 합당 결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도 지금 심상치 않다. 윤석열 후보가 다른 국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하고 난 뒤의 행보를 유심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이 지금 보내는 이 지지의 정의나 공정, 이 화두를 들고 국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는
그런 자기 배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서병수 경선위원장은 자기 임무 중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경선 일정을 짜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뜨지 않는 후보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봐라 해서 뭐 이런 토론회를 얘기했다는데요. 정치한 지가 수십 년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뜨지 않고 국민들이 이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내부에서 물어뜯고 상처 입히고 지지도 윤석열이 좀 더 떨어지면 윤석열도 아웃이다. 그럼 윤석열을 최고의 후보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저러나 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보수층 또 국민들의 이 아주 이 간절한 이 바람을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해득실에 따라 지금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위험천만하고 이 범죄 행위 같은 이런 해당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에 이 사람들은 힘을 그쪽에 실을 테니까 다 공천에 어느 정도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제가 볼 때는 딜이 유승민 후보랑 충분히 내막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또 제가 뭐 금명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함부로 잘 못하고 저 외도 의원들도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늘 만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용기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절실하게 지금 정권 교체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까지의 말씀이라도 저도 뭐 각오하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중이 실린 친박계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더 윤석열은 어찌 보면 법을 집행한 사람이고 그것보다도 자기를 궁지로 몰아는 김무성, 유승민 해서 이 탄핵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모의를 한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아직도 감정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도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3지대 간단하지 않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볼 때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공격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의 개인에 따라 생각들이 갈리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분적인 부분으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별로 높지는 않지만 같이 경선에 합류시키지 못하고 또 포용 못한 국민의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준석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꼼수들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토론회든 발표회든 윤석열 캠프에서 함부로 거기에 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무슨 토론회입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야 당에 뭐 토론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지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최재형 후보의 말이 맞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이준석 이야기 나온 김에 다음 주든 근간에 또 여야 간에 협의에 해서 송영길, 문재인, 이준석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만일에 자기 입지가 안 좋아지든지 팽당하든지 무슨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요번에도 슬쩍 흘리죠. 5% 정도로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다. 머리 좋아서 여러 가지 그렇게 내다보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잘 안 되면 그 봐라 내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되었지 오히려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지금 여당 민주당이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친구다. 저는 이 말씀도 분명히 드리고 영수회담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한간에 개헌을 해야 한다. 제왕적 이거 대통령제 물론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저뿐만 아니고 몇 사람들이 지금 강하게 주장한 저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유튜브도 있는데요. 정권이 교체되어도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 이거 다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지난 총선이
지금 민경욱 의원 뭐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내막이 깜짝 놀랄 내막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권력형 비리들이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신라젠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이오 뭐 이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을 비롯한 뭐 신재생 에너지 관계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금융 부분 등등 해서 엄청난 것들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의 뭐 여소야대나 또 개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다. 똘똘 뭉쳐서 정권을 일단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당원이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보수층이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아젠다들 모두를 통틀어서 영순위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일반 언론이나 정치인들 전략가들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대범한 그러한 결단이 정치력인데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